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야? 부럽다. 니네 엄마는 옷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난 네가 부럽다니까. 별게 다 부럽다. 너는 집도 부자지, 공부도 잘하지, 모든 걸 다 갖추자. 가. 안녕. 안녕. 운수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전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죠. 엄마. 응? 아무도 없나? 엄마. 엄마 왜 이래? 엄마! 저기 사장님, 아니 아빠 좀 바꿔주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아저씨. 예, 엄마 왜 그래? 엄마, 아저씨.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아저씨.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고혈압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전 어머니의 사고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서. 엄마. 빨리 와, 아저씨.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다.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 일단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니까 안심이 되는구나. 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식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이다. 삭바느질해서 아버지 사업 자금 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니? 저도 알아요. 엄마 고생하신 거예요. 희영아, 이 아빠 없더라도 네가 엄마를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에 혈관이 터져 중풍으로 악화된 거죠. 그래도 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살아서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주인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어? 야 어디야 이거? 어디 있는 건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 집 아들이냐?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저리 비켜. 경매라니요? 아니 경매도 몰라요. 이 아주머니가 귀가 먹었나? 아저씨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요. 부도요? 엄마 정신 차려라.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1973년 갑자기 닥친 유류파동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자 우리 가정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누나 왔어? 배고프지? 응. 아빠는? 아빠 어디 갔어? 맨날 그러시잖아. 밥 빨리 줄게. 응. 우린 새빵살이 신세가 됐습니다. 집안일은 꼼짝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 대신 제가 도맡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제게 낯선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얘들 좀 봐. 물 좀 아꼈어. 도대체 무슨 애들이 전력할 줄을 몰라. 죄송합니다. 방값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물까지 펑펑 써대니. 아이고, 내가 속 터지지.
너네가 이전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몰라도 쫄딱 망했으면 본수를 알고 살아야지. 아빠 왜 이러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래, 이 아빠 무능해. 그래서 이 처자식 욕모양 욕걸로 만들었다. 와, 임마. 아빠 또 술 드셨어요?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술 좀 그만 드세요. 아니, 이제 너까지 날 과시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빠! 이 어린 너한테 이 내가 침이 될 수 없잖아. 아버진 사업 실패 이후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드셨고 하루 종일 넋을 잃고 앉아있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게 말고 날씨가 그다음에 무슨 시간이지? 따뜻하다. 참, 너 무슨 대학 갈 거야? 가까운 광주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골라야지 뭐. 빨리 대학생 되고 싶다, 그치? 얼마나 좋을까? 야, 벌써부터 설렌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요. 당장 살 길이 막막한 형편에 대학은 가당찮은 일이었죠. 하지만 왜 대학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저 격리 구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학력은 중졸이야? 아니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 보기보단 나이가 좀 꽤 있네. 내일부터 일 나올 수 있겠어? 저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저기 저희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요. 제가 좀 돌봐드려야 되거든요. 오후에만 근무하면 안 될까요? 오후에만 근무를 하겠다고? 예. 글쎄 그건 좀 곤란한데. 예.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요. 대학을 가는 대신 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다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전 고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점원을 시간제로 쓰는 데가 어딨냐? 그래도 내가 네 사정 딱 해서 봐준 거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해. 네. 이거 한 번만 더 빠서 주인 오면 잘 챙겨줘. 예. 잠깐 나갔다 올게. 예, 다녀오세요. 그래. 누나! 너 왜 그래?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뭐? 빨리 가. 빨리. 여기 어떡하고? 그냥 가. 엄마 정신 차려봐. 집엔 너 말고 어른은 안 계시니? 아빠가 계시는데 몸이 편찮으세요. 저 엄마는 어떤가요? 중풍이 악화된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엄만 결핵 말기시다. 결핵이요? 게다가 합병증까지 있으셔. 선생님,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툭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왜 낫질 않나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데 결핵이 그렇게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 혹시 돈이 없어서 좋은 약 못 써서 그런 건가요?
학생, 지금 선생님 바빠. 그런 거죠, 선생님. 얘가 정말 바쁘다니까. 선생님 맞죠? 선생님!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빈 그릇 빨리빨리 치워요.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게 점원에서 식당일까지. 사춘기 어린 나이였지만 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엄마, 개운하시죠? 엄마 병엔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게 좋대요. 엄마! 결핵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어머니는 퇴원을 했습니다. 완쾌될 가망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좀 나와봐! 큰일 났어! 잠깐만요, 하지마! 나와봐! 여기도 급해, 빨리 나와봐! 알았어요! 엄마, 조금만. 예, 빨리 나와봐! 예? 빨리 와봐, 빨리! 빨리!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아저씨! 아빠! 여기 피 봐! 아빠! 빨리 이렇게! 아저씨! 아빠! 그래, 아빠! 어떡해! 어머니만 낳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마저 결핵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전염된 거였습니다. 나가라뇨? 둘씩이나 되는 폐병 환자랑 더 이상 한 주먹 밑에 살 수 없어. 아줌마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난리야. 두 말 말고 방 빼줘. 셋집에서 쫓겨난 우린 구멍 가게가 딸린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 가고 제가 일하러 나간 동안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 안에 놓은 채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아버지는요, 물건을 사러 오면 누군지 확인하고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돈은 제가 저녁에 받으러 갈게요. 그리고 하석이가 학교 끝나고 물건도 떼오고 가게도 본댔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하시면 돼요. 알았어. 예, 저 다녀오겠습니다. 염려 마.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가게 운영까지 해야 했지만 전 여기저기에 일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생활은 조금씩 안정돼 갔습니다. 아저씨 고기 반금만 주세요. 오늘도 또 방변이냐? 네, 부모님 건강은 좀 어떠셔? 그냥 그럭저럭 하세요. 결핵이라는 게 말이야. 원래 못 먹어서 생긴 병인데. 아 참, 그 개소주나 뱀탕이 특효이라고 하던데 그거 한번 해디지 그래. 개수주하고 뱀탕이요? 그래. 내가 아는 사람도 그거 먹고 났대. 정말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소주나 뱀탕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담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또 살아서 뭐해? 너한테 침 만들 뿐이야. 아유.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절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그런 말 하실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갈수록 아기가 돼가는 부모님. 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죽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떡하라고? 몇 년간 결핵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유도 못 해드리고 산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었어도 아버지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아. 하서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니? 병원에서 온갖 수모 다 당하고 돈 없어서 쫓겨나고 지난 몇 년 동안 난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확실히 알았어. 나도 알아, 누나 마음. 하서가, 그래도 우리 좌절하지 말자. 우리한텐 엄마가 있잖아. 누나, 나도 이제부턴 악착같이 살 거야. 돈 벌어서 엄마 병도 고쳐드리고 누나 고생도 안 하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반드시 일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 확실히 일으킬 거야.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고 철없이 부모님께 떼쓰기 좋은 그런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던 희영 씨. 그녀의 고달픈 삶은 어느덧 그녀를 철부지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부모님의 병구하는 물론이고 동생의 뒷바라지까지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그녀는 모든 일을 잘 해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러한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라하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희영 씨. 가슴 속의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희영아, 앉아. 네, 먼저 주무세요. 저 조금만 더 하다 잘게요. 에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응? 입시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에휴, 시집갈 나이에 공부라니. 에휴, 엄마 걱정스럽다. 엄마, 전요 꼭 의사나 간호사가 될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단 말도 있잖아요. 저 그동안 엄마 덕분에 반 의사 다 됐어요. 어머님 벌써 9년째 누워 계셨고 가난도 계속됐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돌팔구를 찾아야 했죠. 학력고사 6개월 남기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등록금이나 입학금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시작한 공부였죠. 여기요. 아, 예. 예, 이거 하나만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가게 보기 힘들지? 누나 나왔어? 한참 돌아다닐 나이에 가게 일에 얽매서 어떡하니. 저 가게 내가 볼 테니까 너 나가서 바람이 좀 쐬고 와. 아니야. 누나 공부해야지. 하서가, 미안해. 넌 대학도 못 갔는데. 또 그 소리. 난 사장님 되고 누나는 의사나 간호사 되면 되잖아. 그래, 갔다 와. 그래.
그럼 바람이나 좀 쐬고 올까? 수고해 누나. 그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간호에다 집안일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책과 씨름을 했습니다. 시험 전까지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 재봉틀 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시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재봉틀은 벌써 몇 년째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9년 전 쓰러지신 뒤로 세상 구경 한번 못 해보신 어머니. 공부가 힘들 때마다 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글쎄 누나가 이번 학력고사 시험에 340점 만점에 242점이나 맞았대. 겨우 6개월 공부하고 242점이라니 누나 정말 대단해. 운이 좋았지 뭐. 고생했다 형아. 아, 참, 누나 어느 대학 갈 거야? 그 점수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도 갈 수 있겠다.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지.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 못 다닌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렇지. 엄마, 저 합격했어요. 경희간호대학 장학생으로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안 내도 된대요. 엄마도 기쁘시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자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남동생이 돌보기로 했습니다. 거동도 못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 수발에 정신이 없을 남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선 이모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면 학교에 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오 선배, 우리 술 마시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요? 난 아르바이트 가야 돼. 와, 도대체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하는 거예요? 나 먼저 간다. 재밌게들 놀아. 오 선배 같은 독종은 정말 없을 거야. 맨날 아르바이트에 도서관에 지치지도 않나 봐. 장학금 받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글쎄 목포 부모님한테 보내기까지 한대. 제게 대학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나머지 시간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까요. 젊음, 사랑, 그건 제겐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그만해. 희세가 고생 많았지? 고생은 무슨, 누나가 다 하던 일인데. 미안해. 너랑 엄마 생각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엄마. 이게 웬 돈이냐? 그동안 장학금 받은 거 하고요. 생활비 줄여서 모은 거예요. 누나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대학생이면 옷도 좀 사입고 그래야잖아. 아니야. 나 이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하나 하면 돼.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네. 대학을 졸업한 후 목포의 한 병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전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나 왔어? 아, 힘들다. 수고했다. 엄마는 어땠어요? 아, 엄마, 나 오늘 월급 받았어요. 화서가, 내 월급 네가 관리해. 너도 언제까지 구멍가게만 할 수는 없잖아. 사업 계획도 세워보고. 왜? 돈 모아서 누나 시집 가야지. 내 걱정은 마. 앞으로는 엄마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집안일 일으킬 생각이나 해. 말도 안 돼. 언제까지 누나 혼자 희생할 수는 없잖아. 아니야, 난 괜찮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쪽은 우리 누나 알지?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화석이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해서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누나 얼굴만 예쁜가? 마음은 또 얼마나 착하다고. 아유, 참, 그래. 동생은 혼자 가게 보고 어머니 보살피고 너무나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대안이 결혼이었습니다. 26살, 아직 이른 나이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시어머니, 나이 든 시누이까지 있는 집안에 시집을 오겠다고 결심한 올케가 고맙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직장생활 몇 년 만에 모은 돈으로 동생에게 빵 대리점을 차려줬습니다. 가난에 찌든 가정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저 한 몸 희생해서 집안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나도 이젠 시집 가야지. 난 지금까지 사랑이니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렇지만 언제까지 노처녀로 어머니만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섬으로 지원하려고 해. 뭐? 섬? 아니 섬엔 왜? 너하고 올케한테 엄마를 맡기는 것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네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난 이미 결심했어. 그래서 엄마를 하루 종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는데 섬에 있는 진료소에 가면 가능하겠더라고. 말도 안 돼. 엄마 나이 70이 넘었는데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니? 마지막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저 올해도 자리가 없나요? 네. 어머니께서 결핵에다 중풍까지 있으셔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섬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없죠, 뭐. 네, 기다리겠습니다. 섬 진료소 근무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을 했지만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섬 진료소 근무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꿈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40까지 자식이 없으면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그래. 그런데 39에 네가 생긴 거야. 그럼 나 때문에 엄마 이혼 안 당했네? 너 낳기 전에 위로 셋이나 낳았었는데 다 죽고 엄마와 아빠가 충격에 빠졌을 때 네가 태어나 얼마나 행복했었는데. 엄마, 사실은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나 술집 나가려고 했었다. 뭐? 뭐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했잖아. 술집 나가는 여자들 나 이해할 수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울긴 왜 울어? 추측스럽게. 여보세요? 네? 가거둬요? 어머, 정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섬으로 가게 됐어. 가거다란 섬이래.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가거도 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결핵에다 중풍, 온갖 합병증이 있으신 어머니에게 물이 맑고 공기 좋은 가거도는 적격이었습니다. 아유, 좀만 참아요, 좀만. 아유, 어서 오세요. 진료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5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매일같이 돌봐야 했습니다. 거친 뱃사람들이나 다방과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관리를 해야 했죠. 괜찮네요. 별로 뭐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감기 증세가 있는데 하루 정도 약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괜찮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유, 근데 오 소장님은 언제 시집 갈 거예요? 왜요? 중매 서시려고요? 딴 데 볼 것 없이 우리 섬 중에 있는 총각들 하나만 골라봐. 네? 아이 참. 요즘 세상에 소장님만한 여자가 어딨어. 효녀 심청이잖아. 아니지. 가고도 심청이잖아. 가고도 심청이. 아줌마도 참. 힘들고 어려운 2년간의 가거도 생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식사하세요. 주무세요? 엄마 일어나 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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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괜찮아요? 엄마, 엄마. 형, 미안. 아니에요. 엄마. 지난 25년 동안 엄마 뒷바라지하며 산 거 나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평생 소원 차 타고 구경 가는 거 그랬잖아요. 화석이랑 저랑 셋이서 차 타고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히 사세요. 엄마 그동안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거기 가면 그런 고통은 없을 거예요. 엄마,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